여러분 안녕. 오늘은 문학의 아름다움 중에서 이상국의 봄나무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6쪽을 펴니다. 빨리빨리 16쪽. 자, 16쪽을 보면 이렇게 나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제목을 갖고 내용을 예측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봄나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지금 딱 이 봄나무라는 시를 배우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아직 나뭇잎이 파릇파릇하진 않지만 선생님은 벌써 파릇파릇한 잎을 피워내는 나무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을 피워내는 나무를 생각하다 보면 이 나무가 겨울을 참 잘 견디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참 나무는 생명력이 대단하다. 절에서 몇십 년을 견디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봄나무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낸 것일까요? 우리 모두 함께 봄나무를 감상해 봅시다. 봄나무 이상국.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이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전부 15행으로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시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몸이 아팠다. 네, 나무를 몸이라고 표현하진 않죠. 그런데 이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는 나무에 사람처럼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걸 무슨 법이라고 하던가요? 의인법이라고 하죠. 마치 나무에게 생명력, 사람처럼 취급하여서 나무를 좀 더 친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왜 아팠냐 하면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이 아팠대요. 그리고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은 곳들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곳이나 얻어맞은 곳은 나무가 아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는 근지러워요. 네. 이것도 어쩌면 나무의 고통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행부터 4행까지는 나무의 몸이 아팠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행 볼게요.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조차, 네, 이 물이, 네, 이제는 갑갑하다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갑갑하게 만들고 있죠. 근데 생각해 보면 왜 갑갑한 걸까요? 결국 이 나무에게는 잎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볼게요. 살을 애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뎌요. 네, 살을 애는 바람, 이 외로움, 이것들도 역시 뭐예요? 나무가 겪는 시련들이죠. 그런데 이런 시련들 속에서 나무는요,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막 다짐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나무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부분 때문에 이 시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따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다. 나무에게 또 그라는 단어, 사람을 이렇게 칭할 때 나타나는 단어죠. 네, 역시 의인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를 막 못 견디게 들볶았대요.
그래서 5행에서 12행까지는요, 나무를 아프게 한 원인이 나타나요. 외로움, 또 살을 내는 바람,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막 자기에게 희망을 품는 것들, 그리고 앞에 나왔던 이 물이 오르내리면서 갑갑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이 나무를 아프게 한 원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희망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나무를 아프게 하는, 뭔가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나무를 성장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이 헌데 자리는요, 헌데 자리를 생각하면 눈보라의 상처, 빗방울에게 맞은 곳, 바람에 의한 상처인데 마음의 헌데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헌데 자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들볶았던 것이라든지 또는 갑갑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해서 그는 역시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는데요. 이 이파리는 결국 뭐예요? 겨울을 이겨낸 결과물. 그러니까 시련과 그다음에 상처를 견뎌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에서 15행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1행에서 4행까지는 나무의 몸이 아팠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5행에서 12행까지는 나무를 아프게 한 원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에서 14행은 상처와 아픔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 봄나무에서 나타나는 심미적 체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내용의 아름다움을 보면요. 뭐를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이걸까요? 자, 시옷 리을 뭐일까요? 네, 맞습니다. 시련이 되겠죠?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인데 죄송해요.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무엇이 될까요? 네, 숭고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의 아름다움을 보면 나무를 뭐로 표현했나요? 네, 사람처럼 표현했죠. 그 다음에 무엇을 극복했나요?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해서 나무는 아픔을 극복했어요. 그쵸? 아픔을 극복하는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고 기역, 디귿, 지읒으로 드러냈다. 네, 뭐예요? 감동적으로 드러냈다. 네. 그래서 그 표현의 아름다움은 사람처럼 표현해서 더 생생하게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내용의 아름다움은 시련을 견딤으로써 나무의 그 숭고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 봄나무에서의 주제를 찾아보면요. 시읒 리을과 시옷 치읒을 견디며 기역 치읒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예요. 자, 시옷 리을 뭐일까요? 네, 시련이 되겠죠? 시련과 시읒 치읒은 뭐예요? 상처를 견디며 무엇 있는 것을 추구하나요? 네, 이파리,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가치 있는 것.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해 보면요. 이 봄나무의 갈래는 현대시죠. 그리고 행도 연 구분 없이 쓴 자유시예요. 그리고 서정시입니다. 성격이 중요한데요. 자, 이 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시옷 미음 하면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요. 네, 맞습니다. 심미적.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통해 우리도 이렇게 시련을 견뎌야 되겠다라는 기억 키웃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줄까요? 교훈을 주죠.
그래서 심미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주제는 금방 했었어요.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숭고함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 특징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무를 모처럼 표현했다고 그랬죠? 네, 유일하게 사용되는 거. 네,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무엇 했다고요? 무슨 법이었죠? 네, 맞아요. 의인법이에요. 그래서 의인화를 통해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그다음에 나무의 모습에서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어떤 체험? 자, 우리 학습 목표 뭐죠? 역시 다시 한번 심미적 체험을 담담한 어조로 표현했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봄나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학습 활동을 통해서 봄나무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안녕.